10년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촛불 집회 참여 인원이 1000만을 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2달간 110만, 유랑쟁 당시 최고로 많은 사람이 모였던 6월 26일 전국 집회 참여 인원이 180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촛불혁명이 보여주는 2달간의 역사는 이미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 수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토록 촛불이 강력하게 타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혹할 수준의 부정부패. 우선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입되어 있고 관료와 기업인 간의 결탁에 사건이 폭로되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참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형 부정부패 특집 2, 1952년 이승만 정권 당시 중석불 사건을 기억해야만 한다 편입니다. 시기는 1952년 이승만 정권 시절, 그리고 여전히 6.25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 국가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원조 자금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한 수출 상품이 중석, 즉 텅스텐이었습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 광석이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석 수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한미 중석협정을 맺으면서 중석 15,000톤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합니다. 중석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달러는 엄격한 관리하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농사철을 앞두고 비료와 식량을 도입하기 위해 중석불, 즉 텅스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470만 달러를 사용해서 밀가루 9,940톤과 비료 11,368톤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물품의 대부분은 수입을 주도한 대한중석, 고려흥업, 남선무역 등 14개 정도의 회사가 자유롭게 판매하여 약 2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모두 불법입니다. 우선 정부가 함부로 달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가 전쟁 중이었고 심각한 경제 위기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시 기업들만큼 심각한 파렴치범들도 없을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지지만 진상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승만 정부는 달러 남용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재무부가 아니라 농림부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2년은 발췌개헌, 이승만이 재임을 위해서 헌법을 뜯어 고치고자 했고 반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다양한 공작 비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불법 정치자금 모집을 재무부가 관리했던 것입니다. 즉, 재무부를 건드린다는 것은 몸통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애꿎은 농림부 장차관을 비롯한 국장까지 줄줄이 경질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장관 하민선만 사직했을 뿐 조금의 피해도 보지 않았고 백두진, 박희연, 최도용, 황호영 등 문제의 당사자들은 이후 재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승진까지 합니다.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합니다. 하지만 연루된 기업인들을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시 검사가 입회하지 않는 등 검찰 주도로 공판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법원 역시 피고인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을 만큼 검찰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물론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은 처단당하지 않았고 관료들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1952년 중석불 사건은 우리 역사 최초의 정경 유착 사건입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심화 발전되었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전합니다. 1987년 민주화가 된 지 30년, 우리 사회는 이제 비로소 구조적 모순을 향한 치열한 도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통해 새 역사, 부정부패를 해소하며 정치인과 관료가 정직하게 국민만을 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